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국정 안정이냐, 야당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정권 심판이냐, 이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정치권의 총선 시계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총선 분위기를 미리 살펴보고 양당의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총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양당의 울산시당 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내년 총선 그야말로 사활을 건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 먼저 정치권을 향한 울산의 민심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권을 보는 시각은 좀 사늘하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각종 설화로 인해서 징계까지 받고 있고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또 민주당은 전현직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 또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문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 의원이 탈당까지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정말 사죄드립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울산 시민들은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시민들의 그 민생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는 거의 소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권들은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지난 20년 동안 국민의힘이 울산을 집권을 하면서 지금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각성하고 제대로 울산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제대로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두 분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자,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총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지나서 이제 취임 2년 차를 맞았습니다.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가 될 텐데, 자, 어떨까요? 국민들은 어디에 손을 좀 들어주실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권 위원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바람은 국정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수의 힘만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또 소통과 협치 없이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서 의회 폭거를 계속 보여주는 민주당에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생각이 당연히 다르시겠죠? 네, 어떻습니까? 내년 총선은 대통령 인기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선을 보면 언제나 대통령이
지지도가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달라졌죠. 지난 총선에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60% 이상의 지지도를 받으면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총선도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정권 심판론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달라지는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정말 귀 열고 가슴 열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울산은 6석의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울산은 국민의힘 5석, 민주당 1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 울산 기준으로 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울산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해서 울산에서 집권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 네, 3석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그 북동구는 진보개혁 세력들이 잘 단합만 하면 가능하고요. 또 울주군도 가능하고 또 지금 남구와 중구도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집권하는 정당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지금 과반 이상, 이제 3석 이상을 목표로 민주당은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우리 울산이 97년 울산광역시로 선격된 이후에 16대부터 21대까지 6번의 그런 총선이 있었습니다. 보수 진보 어느 곳이 이 전부 이제 석권한 적은 19대 때 우리 보수인 국민의힘 전신이 그렇게 전석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당시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또 공천 과정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그동안의 그러한 이제 1년 이후의 그러한 업적들, 실적들이 나타나고 또 울산시장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난다면 예.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6석 전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산의 일부 지역은요, 선거 때마다 상당한 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으로 당락을 참 점치기 힘든 그런 곳들이 있는데 내년에 각 정당의 총선 전략 지역 어떤 곳으로 좀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지역구인 동구하고 북구가 북구. 이제 전략 지역이 될 것 같고 두 지역의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울산이 전체 6석을 전석하느냐 또 아니면 목표 달성을 하느냐에 이제 그 관건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유권자들이 더 많은 성원을 보내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북동구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나 북동구는 진보 개혁 세력들이 단일화만 되면 이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동구는 진보 개혁 세력들이 잘 연대하고 단일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그 제 지역구인 울주군도 저 자신 있고요. 또 중구, 남구도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하면 저희들도 전석을 노려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구, 북구 역시 격전지로 보고 계신데 자, 지난달에 열린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남구에서의 승리라서 민주당 입장에선 더 의미 있게 좀 볼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내년 총선하고 좀 연관지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 기초의원 선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30%의 이 투표율로서 진보 개혁 세력이 이긴 전력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울산 지역은 당대표가 있는 지역이고 여당의 당대표가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3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당대표와 3선 국회의원 그리고 울산시 국민의힘이 전력 투구를 했는데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선거에서는 나가면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패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재보궐선거에 나가봤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선거가 아니라 울산의 민심의 바로메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참 그 153표로 석패를 했는데 뼈아픈 결과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그 분석하고 또 심기일전하고 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러한 선거인데 저희들로서는 아마 이제 좀 뭐 핑계일 것 같지만 또 교육감 선거하고 연계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감이 그 지역에서 받은 표하고 그 기초의원이 받은 표하고 똑같습니다. 한 표도 틀리지 않게. 그러한 그 신기할 정도로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결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잘 분석하고 대비를 해서 이제 또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게끔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후보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한쪽에서는 경륜과 지역 개발, 또 다른 쪽에서는 개혁 공천, 물갈이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당의 공천 기준 좀 어떠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5월 8일 민주당이 이제 공천 룰을 확정을 했었는데 예. 그 공천 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재명 방탄의 그러한 끝판왕이다 하는 것들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뭐 1심 판결을 받으면은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룰이었었는데 이제 그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과 관련해서 아직 이제 새로운 룰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후보의 도덕성, 또 자질과 능력, 또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기준으로 공천 룰이 정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정해진 게 없는데 지금 민주당 상대당 비판을 좀 많이 하셔서 잠깐의 반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공천 룰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또 우리 당원들이 평가할 겁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우리 민주당 정신과 부합하고 또 제대로 일할 후보가 있다면 우리 민주당 당원이나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내년 총선의 공천 기준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민주당은 벌써 공천 룰을 정했습니다. 예. 일단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국민 50% 그리고 당원 50%를 경선 룰로 했고요. 그 신인부터 시작해서 여성까지 10%에서 25%까지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후보가 있다면 저부터 내려놓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서 지금까지 울산 시민들에게 20년 동안 거의 독주했던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또 국민의힘이 20년 동안 울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냉정히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서 국민의힘하고 제대로 된 결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각 정당이 이제 총선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뭐 가장 좋은 전략은 좋은 인물 내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좋은 정책 내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까 뭐 그런 게 총선 필승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챙길 건가 뭐 총선 전략들을 한번 들어보죠. 국민의힘 먼저요. 예, 각자 당협 위원장별로 이제 각자 지역 특성에 맞게끔 민심 행보를 하고 있고 예.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는 지난 5월 3일 울산경찰청과 함께 마약 그리고 또 전세사기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생과 직결된 정책 현장을 찾아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책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울산 시민들에 대한 그 공약들 차근차근 풀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 또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이 우리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울산 현안 해결과 또 공약 이행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 또 사업부처 장관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만나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도 필승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이 4번 바뀌었죠. 그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울산시를 위해서 공약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고는 한 개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노무현 정권 때 우리 유니스트를 울산시에 만들었었고요. 그 전에 KTX 울산역이 없었던 거를 긴급히 끼워 넣었었고 또 신항만도 만들었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외곽순환도로 에타 면제로서 외곽순환도로를 해냈고요. 또 산재공공병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또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1년 만에 공약 헌신장처럼 차버렸죠. 우리 울산 시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지금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달라. 이게 울산 시민들이 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울산 의료원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하지 않은 정권에서 울산 시민들, 청년들 일자리 전부 다 서울로 다 가는 게 지금 울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대기업들이 울산에서 공예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울산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거를 제대로 협의하는 게 정치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집권하면 대기업들과 잘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울산 청년들이 울산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잠깐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하셔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지 이제 1년 이제 됐습니다. 1년 되고 그 전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또 송철호 시장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울산 인구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울산 의료원 문제도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예타 없이 하려고 그러다가 경제성 이유로 해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예타 신청을 했는데 예타에서 이제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서 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총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권명호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현안을 좀 잠깐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각 정당이 추진하는 울산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는지 들어보죠. 자, 민주당 이선호 위원장님. 예, 공약은 그 정치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약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거 정말 약 먹이듯이 먹여온 게 사실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지역구별로 10,000명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제대로 된 공약, 울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약이 뭔지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인터뷰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울산 시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의료시설입니다. 예.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각 지역에서 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각 지역구별로 각 시당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카이스트와 그 포항공대에 의과대학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울산시는 지금까지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유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니스트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그리고 의과대학에 걸맞는
병원이 들어서면 울산의 의료 현실을 대폭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의료 현실을 제대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대기업과 그리고 미래 일자리 상생을 통해서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유니스트 공공의대 등의 의료 인프라 확충, 또 청년 일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은요? 예, 윤석열 정부의 그런 울산에 대한 공약, 자,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김두겸 시장이 했는 공약들,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이전의 산업 수도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광역교통망 구축, 그 안에 이제 광역철도라든지 이 트램이라든지 이 도심의 남북 교통축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의료 환경 개선,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또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산업 경제 분야에서도 수소 산업의 그러한 육성, 그게 이제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해양 프렌트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또 국립산업박물관 건립 등도 예산 확보 등에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다 하지만 또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은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충분한 산업단지 그리고 또 산업용지를 확보를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정당별로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권명우 위원장님, 지금 아마 울산 시민들이 집권당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울산 출신이고 그래서 더 기대가 높으실 텐데 대통령 공약 추진이 좀 더디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1년, 김두겸 시장이 취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다른 행사 없이 울산에 왔습니다. SOL 사인 프로젝트 착공 현장에 왔었고 현대자동차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제부총리를 또 현대자동차에 보냈습니다. 이제 전기자동차 공장 신설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미래 수소나 전기자동차의 생산에 정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대통령 또 중앙정부에서 울산에 대한 관심이나 울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또 울산 출신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대선 공약 체크할 것 제대로 체크하고 관련된 예산 확보 그리고 또 재정당국과의 공감대 형성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이제 좋은 결과 성과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비 판단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선거판 판단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그럼 조금 바꿔서 드려볼게요. 이제 2년 차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악지표들이 나올 때 전 정부의 영향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않겠지만 이 지지율로 내년 총선까지 간다면 국민의힘도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원내에 계시니까 좀 어떤 타겟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 뭐 정당이라든지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 수치보다는 그 추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 국빈 방문 그리고 또 한일 외교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 본방에서 제대로 이제 중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율이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정말 과반 획득에 충분한 그러한 지지율이 뒷받침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탈당은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도 있고 야당으로서 제대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들 국민들께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된 물증 한 개 나온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말 검찰공화국 당대표 지금 집권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의 당대표도 한 번 만나지도 않은 이런 독주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억씩 받았다는 이런 녹취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지 않았고요.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시장 시절에 KTX 울산역 앞에 KCC 부지의 특혜 의혹 소지를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과연 김기현 당대표의 리스크가 클 것인지,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가 클 것인지, 50억 클럽의 리스크가 클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잘 하시라고 믿고요. 또 김남국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지식이 좀 없고요.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수사해야죠. 수사하고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과연 이 가상화폐가 문제가 있다면 김남국 국회의원 한 명에게만 국한된 문제냐. 저는 300명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상화폐를 들고 장난을 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 전수조사를 하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요. 저 김남국 국회의원이 잘못했다면 저는 달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전수조사하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민주당에게도. 아까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연관돼서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모든 여론조사 또 비교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만큼이나 국민의힘을 앞서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조사에는 국민의힘이 앞서기도 하고 민주당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을 어떻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내년 총선까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어쩌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180석을 준 이유는 민주당 그거 좀 잘해라.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너가 좀 잘해봐라고 180석을 줬었는데 우리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우리 180석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당 180석 의원들이 어쩌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제대로 야당의 모습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잘못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면 이제 민주당이 다시 회복하리라 확신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지지도가 빠지는데 우리에게 못 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면 다시 우리 민주당으로 여론이 돌아오지 않나 확신합니다. 다시 범위를 좁혀서 울산 의료원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논란이 됐습니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이 됐어요. 이 관련 의견 좀 궁금하고 재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까요? 예. 예, 울산 시민들이 40% 이상들이 울산에 제일 필요한 게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응급실 하나 갖추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울산에서는 소아응급실 하나 제대로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고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완전히 팩트가 아닙니다. 송철호 정부 때, 송철호 시장 때 해서 에타가 떨어졌는데 재추진했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 추진했던 게 이제 제대로 그때는 우리 외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1 이상이 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외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울산을 보면 당대표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울산이고 시장도 집권 여당이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하나도 못 넣은 거는 울산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울산에 대한 무능입니다. 이거는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울산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시장 전체의 무능입니다. 얼마 전에 또 울산시에서 350병상으로 재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350병상, 300병상과 500병상의 그 사망률 차이는 엄청납니다. 300병상과 500병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300병상으로 재추진한다는 것은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아예 등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규모를 축소해서 재추진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자, 권명우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 KCC 부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 예. 울주 군수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KCC 부지 그거 왜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예? 그 군수하실 때 그거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안 맞고 공공의료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송철호 시장 때 그게 경제성 논리로 무산이 된 겁니다.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은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정부의 건전한 재정 지출을 위해서 이 재정 지출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경제성이 맞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구 사이라 했잖아요. 그 친구 사이에서도 못한 일인데 그게 이제 그 무산이 되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가 됐으면은 왜 그때 하시지? 왜 이렇게 넘겨놨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이제 지금 통과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이제 김두겸 시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재추진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공공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이순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이라든지 또 의료복합타운 건설 그리고 또 이 상급종합병원 도심에 동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제2 울산대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또 검토를 또 하고 있고 이 산재모병원의 또 조성 건립 등도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한 일이라면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총선 전략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마무리 좀 하는 차원에서 각오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 우리 시민들 앞에서 좀 밝혀주시죠. 자, 권명우 위원장님.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갈라지고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이제 국민이 하나로 합쳐야 되고 한마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에게 다시 이 갈등보다는 화합과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에서 또 외교에서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또 외교, 안보, 국방 등
그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다음 총선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또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또 국정 성과를 위해서 또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여당이 뒷받침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께서 과반을 확보하는 데 많은 그런 응원과 성원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이선호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국민이 불행한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민에게 제대로 소통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제대로 울산 시민들 품으로 들어가서 대한정당으로서 울산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국민의힘 권명우 시당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1대 국회가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어느덧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전국 주도권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에 나섰는데요. 예선 전인 공천 경쟁도 물밑에서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국민의 삶,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